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 재료 분석은 오늘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를 간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일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한번 보면은 키워드를 잠깐 보면은 오늘 한일사료가 어제 이제 거래 정지였는데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또 4연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수산물 가격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원전 18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 발표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고 정부에서 노후 2차전지 활용 신사업 육성 법안을 마련한다라는 소식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료주 중에서 한일사료가 거의 이 사료주를 캐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격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가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이 폐배터리 관련주 MPC가 대장으로 이제 상승한 모습, 그리고 개별주에는 하잉크 코리아부터 오파스네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사료주가 상승을 했는데 한일 사료가 이제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며칠 들고 가는 수익 매매로 이 한일 사료를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사료를 보면은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상한가를 계속 연속적으로 갔죠.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건 또 언제 먹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데도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가니까 더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리스크를 가지고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할 때 이런 높은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단타 매매를 잘 하신다면 하셔도 되지만 며칠 들고 가는 매매를 하신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사료주가 상승을 하는데, 일단 이런 한일 사료 같은 경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사료주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도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이게 만약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료주들 쪽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기대감 종목으로 오랜만에 1차 상승을 넘어주면서 이제 이런 양봉을 만들어준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이제 한일사료가 이 고점에서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아직까지 국제 곡물 가격 재료가 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은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박스권 이런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어지는데,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종목에서 지금 1차 상승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사료주가 일단 고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산물, 중국 코로나 봉쇄로 수산물 가격 폭등의 강세 소식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중국에서 그동안에 수입을 했던 것들의 수입량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가 났었고, 특히나 이제 아귀나 낙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산물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신라SG가 수혜를 좀 받았고, 이 신라SG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과 수산물 유통을 하는 업체로서 이 수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 신라SG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SG 차트를 보면은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아직까지 이런 그 윗꼬리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넘어주면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KC피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1차 상승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 만약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에서는 이런 이 윗꼬리 달린 자리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하니까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북마크를 좀 지정을 해놓고, 제가 그 좀 영상 이제 올리면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관심 종목 선정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당일날에 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분류를 맨날 합니다.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런 4월, 그 다음에 4월 7일 날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4월 1일 날에도 정리를 하면서 매일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놓는데,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할 때 재료를 다 같은 테마로 묶어가지고 그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당일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 높은 구간, 예를 들어 KC피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약간 이 상한가를 가진 못했지만 23%가 상승한 자리는 전일 대비해서 20%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떨어질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4,600원이면은 저는 한 3,800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북마크를 지정을 해놓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이제 이 종목이 내일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며칠 지나서 뭐 일주일이든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잠잠해지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관심 종목에다가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1차 상승인 종목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 1차 상승 종목들을 이 북마크를 지정해서 나중에 떨어질 때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다가 미리 저는 또 넣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하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이 세력들의 이 돈,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을 봤을 때 여기에 세력들의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적인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1차 상승 구간, 세력이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1차 상승을 관심 종목에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심 종목 선정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재료 분석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 당장에 오늘 매매, 그리고 내일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3월 31일 한 2주, 3주 지났던 종목 중에서 대한전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이 종목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당일날의 기준으로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상한가를 갔을 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선주가 이제 가격 강세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종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게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괜찮은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말했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딱 선을 그었을 때 상한가 윗구간 이 상한가의 종가 구간에서는 이 위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오히려 얘가 이렇게 깨지고 났을 때 이 깨진 다음에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제가 강의 영상에다 다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재료 분석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의 대장이 이 구리 가격이라는 테마의 대장이 대한전선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질 때 편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 종목 두 개는 어딨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KC피드를 올려드리고 하는 KC피드 같은 거를 이렇게 북마크를 지정해 놓는 게 제 관심 종목입니다. 나중에 1차 상승 종목이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눌림 매매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찾아서 테마를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드는데 그거를 제가 대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관심 종목 선정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분류를 따로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이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편하게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막 관심 종목이 두 개인데 이게 내일 바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을 왜 안 찾아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거기까지는 이제 개인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종목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매매를 하는 구간 자체가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이 이런 재료, 종목이 상승했던 재료를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차기 정부에서 원전 18기 수명 연장 발표로 원전주가 강세였습니다. 현재는 수명 만료가 2에서 5년 전 가동을 했던 것을 이제 연장을 하는 신청 기한이 있는데, 연장 기간이 좀 짧다 보니 이 가능성을 평가할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5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했었고, 제 생각에서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다음 정권이겠죠. 이제 원전을 좀 밀고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료지만 근데 지금의 대장주인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은 좀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원전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아래 글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일단 아까 12시에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23조 원을 투입해서 원전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인데, 중국도 원전을 좀 급하게 승인을 좀 했습니다.
약간 승인한 배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천연가스랑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니 에너지 가격이 관련된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에너지 대란이 원인이 되면서 중국에서 원전을 급하게 승인을 한 모습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이제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 효율성 면에선 이 원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는 원전을 좀 사용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을 이제 다시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원전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단 이 원전 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전 기술에 대해서 이 넘버원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확장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땐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처럼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원전주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노후 2차전지 활용 신사업 육성 법제 마련 소식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로 7년에서 10년 주기로 이 2차전지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 주기가 지나면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되게 아깝죠.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한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폐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계획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MPC가 좀 대장으로 상승을 했고 작년에 현대글로비스랑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공동 개발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2차 전지의 사용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텐데 그게 폐배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즉 2차전지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된다 하면은 폐배터리 사업도 확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까 원전주 이 차트를 안 봤는데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이 원전 이슈가 계속 이제는 다시 나오면서 이 원전주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성 파워텍도 좀 높이 올라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이 SGNG를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그동안의 박스권에서 이제 1차 상승, 좀 1차 상승이 나와주는 자리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얘가 이제 강하게 이제 치고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고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고점 구간에서 보다는 이 1차 상승 구간이 그래도 1차 상승을 이제 막 돌파한 이 구간 자체가 그런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도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동안의 대장은 이 한신기계가 맞습니다. 한신기계가 대장으로서 이런 같은 테마의 상승을 이렇게 상승을 시켰고 이 하락을 할 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30% 빠졌지만 잘 보시면은 이 구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의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설정을 했을 때 이게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구간이 있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1번 구간에서 그러니까 빠져도 1번 구간에서만 빠졌다가 바로 반등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다시 3번이라고 치면은 얘는 2번에 한 중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 기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승을 여기서부터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여기 1차, 2차, 3차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이런 바닥권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이런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런 3번 구간이 아니라 2번 구간에 똑같이 중간 정도 가격 아까 보성 파워텍보다는 더 많이 이 비율상 많이 빠진 그런 가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현재의 이 원전 테마로 봤을 때 이 원전 테마의 대장이 이 한신기계인데 이 한신기계가 고점에 와 있는 게 그러니까 리스크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얘는 대장입니다. 대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얼마 하지 않고 비율상 하락을 크게 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힘있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이 만약 고점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이런 이등주, 보성파워텍처럼 이등주였던 종목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 기술도 이 뭐 아까 봤던 한신기계처럼 높은 고점 구간이 아니지만 근데 같은 테마로서 엮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빠지면은 얘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봤을 때 일단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한신기계, 서정기전도 똑같습니다. 얘도 앞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한신기계가
상승을 크게 한 모습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잠깐 2차 상승,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도 오늘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서정 기전도 앞에서 상승한 뒤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똑같고요.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테마로서 대장주가 만약 고점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더 이게 떨어지면은 다른 대장이 아니었던 종목들은 더 크게 빠진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SG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이 원전주들처럼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이 상승을 하는 이 모습 자체는 이 다른 한신기계랑 우리기술처럼 이런 같은 테마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1차 상승으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위주로 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북마크로 좀 지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테마가 있습니다. 이 주식에서는 테마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테마에서 대장주인 종목이 만약 5% 빠지면은 대장이 아니었던 2등주, 3등주들은 10%, 15%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같은 테마의 종목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쌍용차 인수해서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합니다. 광림 상승할 때 크게 상승했죠. 근데 계속 빠집니다. 얘가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다른 종목이었던 미래산업, 나노스, 비비안, 미래 ING 종목들의 움직임 보이시죠?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했지만 하락할 때는 그렇게 확 빠집니다. 그냥 이제 대장주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급하게 빠지는 거고, 그다음 반등 자체도 뭐 광림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에도 20% 넘는 상승을 했지만, 이 비비안이나 나노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기껏 해봐야 한 15% 추가적으로 더 15% 올라서 30% 조금 안 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테마의 대장주를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PC부터 보면 NPC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고점이긴 하지만 사업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높은 구간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좀 했고요. 코스모 화학도 오늘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지트로닉스도 이런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종가상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준 모습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이제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간편 결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그 소식에 상한가를 좀 연속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할 재료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차트가 어떤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제 오토행 같은 종목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승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저는 이런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눌리는 자리 있죠. 이런 눌리는 자리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거를 참 좋아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망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럼 이제 금강철강도 어제 이어서 중국 이제 저 철강지 봉쇄 소식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얘는 이제 참 주가는 높습니다.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구간 정도 오면은 매수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입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GS글로벌은 석탄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했고, 룽투코리아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21일 날에 시네시아라고 테라클래식 중국 서비스명이 정식 서비스를 계획하는 와중에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 상승을 하고, 오파스넷도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 보면은 인탑스가 오늘 11% 하락을 했는데, 그냥 고점에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G케미칼, 얘도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KG그룹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좀 하락이 나와주고요. 단기간에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5월달부터는 유료 리딩을 하면 아예 이제 유료 리딩을 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팔리게 되면 여기다가 아예 계좌를 공개하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유료 리딩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바닥스타 카페에다가 올릴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